우리도 익셉션 나기 전에 한번 쉬고 가요. IT가 궁금한 이들의 이야기 아궁이. 오늘부터 컴퓨터 오류를 보면서 아는 척 좀 해봅시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사실 지금 바로 옆에 있는데 이렇게 원격으로 지금 하고 있네요. 아니, 저 오늘 제나토리님 오랜만에 봐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수염을 좀 많이 자라서 수염을 네. 많이 기르셨더라고요. 네. 어마어마하죠. 지금 재택근무의 폐인이 됐습니다. 네. 뭐 저희 그러면 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보다 아날로그를 사랑하는 프로그래머 야곰입니다. 와. 와, 이거 딜레이가 있는 느낌인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개 키우는 개발자 제나토리라고 합니다. 와. 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텐션 충전소 그래그래 싱그레입니다. 와. 와. 자, 오늘 우리가 해볼 얘기는요. 사실은 지난주에 그래님이 갑자기 우리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맞아요. 되게 뜬금없이. 그러니까요. 예. 뭐 갑자기 이제 컴퓨터가 바이러스가 걸리는 건 줄 알고 이제 저희한테 긴급 SOS를 보냈는데 그걸 보면서 사실 우리 둘은 되게 아는 척을 했거든요. 사실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보면은 별거 아닌 건데 이게 그래님이 봤을 때는 되게 뭔가 외계 용어 같잖아요. 그래서 되게 당황하기도 하고 이게 뭔가 이게 오후 9시 반에 저희한테 저 점점점 개발자님들 점점점 하고 이제 캡처를 보내주시고 이거 바이러스는 아니겠지요? 점점점 물음표 이렇게 와서 보니까 바이러스는 아니었어요. 다행히. 네. 그래서 그 캡처 메시지를 한번 우리가 보면요.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별게 없어요. 그때 이제 그래님은 너무 걱정이 됐던 거죠. 외계어잖아요. 그쵸. 이제 근데 우리가 같이 얘기를 조금 나누고 나면 이제 외계어가 아니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컴퓨터에서 나오는 각종 오류 메시지 중에 진짜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진짜 자주 나오는 용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이제 첫 줄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가 여기 또 나왔네요. 뭐가 있죠? API. 그렇죠. API. 지금 표정 안 좋아지셨네. 나는 HTTP 얘기할 줄 알았는데 혹은 get 얘기할 줄 알았네. 네. 좋아요. 이 API. 요거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Yes. 요게 그냥 줄여서 사람들이 API 얘기하는데 아마 이걸 풀어서 얘기할 줄 아는 사람 많이 없을 거예요. 우리 빼고는. 오늘 알았어요. 뻥이고 뭐 저번에 같이 했었으니까. 요 API라는 친구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하면은 컴퓨터랑 컴퓨터끼리 혹은 프로그램과 프로그램끼리의 의사소통 통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아니, 나도 모르게 그만. 좋아요. 이 그래님이 만약에 이제 컴퓨터로 이제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어딘가에 정보를 요청한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은 요게 그래님이 우리한테 보내준 이유가 어디 인터넷에 뭔가 접속을 했는데 이런 메시지가 떴어요. 뭔가를 내가 눌렀는데 이런 게 떴어요 였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에 있던 그 어떤 프로그램이 어디 먼 곳에 있는 컴퓨터에게 뭔가 요청을 한 거예요. 그렇죠. 서버한테. 근데 서버는 스마트폰,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스마트폰과 통신을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나한테 연락을 줘야 돼 라고 만들어 놓은 연락 창구예요. API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API라는 곳을 통해서 서버에게 뭔가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exception이 발생했다 라는 뜻입니다. exception. 예외. 그렇죠.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 서버랑 우리랑 연결되어 주던 그 통로에서 뭔가 이것이
오류가 나왔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조금 다르게 얘기해 보면 우리가 무인 식당을 갔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주문하는 기계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그래님이 나는 쌀국수 2개를 주문을 했어. 근데 그 안에서 쌀국수 재료가 떨어진 거예요. 하나밖에 못 만들어. 이게 예외인 거잖아요.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2개가 안 나왔어. 네, 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거죠. 그쵸.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 예외가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이제 어떤 예외가 발생을 했는지 옆에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옆에 보면은 IO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IO는 뭐의 준말일까요? 인터넷 오퍼레이션? 오, 맞아요? 정확하게 틀렸어요. 그래도 그럴듯한 단어들을 그러게요. 쓴다. 나는 깜짝 놀랐네. 자, 인터넷 오퍼레이션이 아니고 컴퓨터에서 IO라는 게 단어가 나오면 이게 주로 이제 I 슬래시하고 O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것은 input and output이라는 뜻이에요. 전혀 틀렸네요. 네, 그래서 예외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그러니까 인풋이나 아웃풋 상황에서 예외가 발생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쉽죠? 쉽네요. 그렇죠. 이거 있는 대로 읽으면 돼요. 이게 외계어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 메시지를 딱 처음 봤다. 그러면 친구가 옆에 있다.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옆에 있다. 이 API exception 딱 이 한마디 해주면 겁나 있어 보이는 거지 이제. 아니 저는 일단 거기서 패닉이 온 거죠. 바이러스 침투했나 해가지고 핸드폰이 뭐 먹은 줄 알고. 그래갖고 아니 그때가 근데 그나마 제가 희망을 가지고 그 제나토리님이랑 야거님한테 물어본 이유가 그때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막 시행이 되면서 사람들이 집에다가 뭘 쟁여놔야 되는 상황들이 갑자기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앱에 사람들이 갑자기 엄청 많이 들어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뭘 하려고 하니까 계속 이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장을 봐야 되는데 장을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바이러스가 생겼나 해갖고 너무 놀래서 혹시 몰라가지고 제가 이제 또 전문가분들한테 또 말씀을 여쭤봤죠. 고견을 여쭸더니 또 아주 능숙한 바이러스 아닙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시길래 또 제가 굉장히 든든했네요. 근데 사실 지금 이 그래님이 보내준 서비스에서 에러가 요새 꽤 많이 났었어요. 실제로 제가 경험한 건 뭐였냐면 결제를 하는데 결제가 취소가 됐는데 제 통장에선 돈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걸 사야 되는데 한 80만 원을 썼어요. 통장을 보니까 돈이 계속 쭉쭉쭉 나가는데 주문 완료는 안 돼 있고 그래갖고 되게 저도 놀래가지고 좀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뭐 그 서비스를 다닌 분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보긴 했었죠. 근데 이제 지금 서버 장애가 있었다. 약간 그래서 이렇게 해결되죠? 해결은 됐죠. 네. 제가 일일이 다 취소했습니다. 반성하세요. 아주 오류가 팡팡 터지네요. 반성하십시오. 근데 이게 사실 몰라 오늘 다 던져 그래. 이게 사실 사용자에게 보이면 안 되거든요. 그니까 전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이런 게 보인 게. 사실은 이게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게 정상인 상황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보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직접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경우는 진짜 크리티컬한 경우가 아니면 잘 보여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까먹었거나 이제 뭐 실수거나 그랬을 확률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혹시라도 이제 보이면 근데 사실 또 보이면 안 되는데 보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긴 해요. 사실 오류는 말 그대로 오류인 거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에서 발생한 거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안적으로도 되게 안 좋기도 하고 이런 게 보이는 게. 네. 또 얘기를 한번 이어나가 볼게요. 영어는 사실 뒤에서부터 해석해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풋 앤 아웃풋 에러가 발생을 했는데 그런 오류가 발생을 했다 하는데 이거 그냥 앞에서부터 설명을 하는 게 좋겠군요. 앞이 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get이란 단어가 아까 이제 그래님이 또 눈에 띄었다고 했잖아요. get 하고 제가 한번 미리 해석해봐도 돼요? 그럼요. 자 이제 앞에서부터 보면은
뭐 이렇게 대괄호 있고 이거는 고유명사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니까 제가 굳이 하지 않을게요. 네. API 익셉션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서 주문을 넣었는데 그거를 주문을 받는 데에서 익셉션 예외적인 상황이 생겼다. 그게 뭐냐면 땡땡 인풋과 아웃풋이 제대로 안 맞아서 에러가 생겼다. 그래서 get request를 해라. 어디다가 http 땡땡 뭐시기에다가 까지. 너무 당연한 소린가? 완벽하게 틀렸어요. 네, 제나토리님이 아니래요. 와우. 역시. 근데 진짜 시도 좋다. 아니 근데 사실 사람이 읽는 글이니까 맞아.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나토리님이 정정을 해주시겠답니다. 아, 제가요? 네. 제가 보기에는 저도 혼날 것 같은데 왠지. 왜 혼나요? 아니요. 네, 왜 혼나? 인풋 아웃풋 상황에서 에러가 났는데 그 에러가 나온 것이 이제 get request를 하는 저 URL에다가 지금 가려져 있는 그쪽에서 get request를 한 상황에서 발생된 에러고 그 에러의 종류는 이제 타임아웃. 어쨌든 그 통신이 이루어지는 타임을 초과했기 때문에 이런 에러가 발생을 했다. 뭐 통신망이 안 좋거나 아니면 뭐 그런 후진 곳에 있었거나 해서 나온 게 아닐까. 아니면 서버 응답이 느리다거나. 네, 맞나요? 그럼요. 그럼 전문가 이거 분께서 영어도 잘해야 되네요. 그럼요. 조금 해석을 해보자면 에러 on이잖아요. 그래서 get request를 하는 동안에 발생한 오류인데, 자 그게 http 뭐뭐뭐 하고 나서 써 있잖아요. 이제 그 우리가 API를 호출을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 서버가 열어놓은 통신 통로, 그게 이제 API라고 했잖아요. 그 API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이런 인터넷 웹 URL 주소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 접근하려고 했던 API의 주소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 그 API에서 무슨 오류가 발생했는지 뒤에다가 부가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read timeout 이라고 써 있는 것은 읽어오는 데에 타임아웃이 됐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서버랑 통신을 할 때 메시지를 보내요. 그러니까 서버한테 야 이거 나한테 좀 보내줘 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뭔가 그렇게 서버한테 요청을 해서 내가 뭔가를 가져오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것을 get request라고 불러요. 네, 그거를 이제 가져오는데 이게 우리가 시간 제한을 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서버를 찾아가다가 길을 잃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서버가 응답을 해주지도 않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서버에서 요청을 하고 응답을 받는 데까지의 걸리는 그 제한 시간을 둬요. 그게 이제 request time이에요. 그래서 그 리스폰스까지 이어지는 그 타임을 우리가 뭐 60초면 60초, 10초면 10초 이렇게 정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뭔가 죽은 사이트라든지 잘못된 인터넷 주소라든지 이런 걸 치게 되면은 한참 한 10초 있다가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화면 보인 거 경험 있죠. 이제 웹서핑 하다가 그런 경험이 있으면 거기에도 오류 메시지를 보면 request time out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 안에 가지고 와야 하는 거고, 어디서 가져오냐, 여기 가려놓은 여기서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쵸. 이제 네, 요거는 맞아요. 그 회사의 이 주소기 때문에. 가려놓은 데는 고유한 거예요? 그쵸. 그 회사마다 각각 달라지는? 그쵸. 그렇구나. 그래서 그 회사의 정보기 때문에 제가 가려놓은 거고, 이 서버에서 응답을 해줄 수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서버 컴퓨터가 죽었거나, 아니면 서버 컴퓨터가 너무 바쁘거나, 아니면은 갖다 줄 자료가 없거나, 응답할 가치가 없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님이 얘기했듯이 이 서버가 너무 바빴던 거예요. 응답할 가치가 없으면 너무 마음 아프다. 너무 바빴구나. 저는 후순위로 밀린 거예요. 그렇죠. 그럼요. 이제 이 대기자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서버가 내가 요청했던 그 뭔가 시간 안에 처리를 못하고 다시 응답을 못 해준 거죠, 나한테. 너무 슬퍼하시는데. 반성하세요. 네. 내가 잘못했네. 미안하다, 팡. 이렇게 밝힌다고? 괜찮아요. 저희는 S전자도 깠었어요. 그래요? 전 그냥 팡팡이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오류가 팡팡 터진다. 어차피 그들이 안 들어요.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러게요. 내 말이 그 말. 그리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요, 저는. 오늘도 여기서 주문해가지고 프레시하게 받았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오늘 이렇게 배우는 것들이 나중에 더 써먹기 편하겠네. 아, 그럼요. 제가 또 충성 고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또 제가 바이러스가 아니다라는 거에 안심을 하고 마음 놓고 쓸 수 있겠죠.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물론 너희들이 나를 후순위로 밀었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에 대한 충성심을 유지할 것이다. 음흠. 뭐 이렇게 해서 아마 참고로 바이러스였다면 이렇게 친절하게 뭘 적어주지 않았을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냥 다 했겠죠. 그쵸. 그 iOS가 그러니까 아이폰이 바이러스에 강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게 맞아요? 굉장히 많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이게 뭐 아예 전부를 놓고 보면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용자가 평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훨씬 더 강력한 보호 체계를 갖고 있는 것뿐이죠. 그렇죠. 뭐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앱들에 대해서 아니면 이 사람들의 용도 어디다 쓰는지 이런 거는 뭐 다른 거에 비교해서는 더 높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그 iOS 같은 경우는 탈옥을 하지 않는 한 앱스토어 외에 앱을 설치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탈옥을 하지 않더라도 누가 그냥 만들어서 올린 앱을 설치할 수도 있고 부가적으로 뭔가 프로그램을 또 다른 걸 설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제약이 훨씬 덜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탈옥? 뭐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핸드폰 제조사마다 기본적으로 처음에 샀을 때 깔려있는 앱들이 다 달라요. 그 말은 뭐냐? 그 제조사에서 그렇게 뭔가를 개조를 한 건데 거기에 이제 구멍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걸 하면서 생길 수도 있고 뭐 그 단순 비교를 해도 조금은 낫지 않을까 싶어요. 비교적 안드로이드에 비해서 그렇군요. 그리고 예전에 한번 다뤘던 얘기긴 한데 테러리스트의 핸드폰조차도 애플 기업에서 우린 못 연다, 안 열어준다 라는 그런 기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차이가 있겠죠. 보안을 엄청 중시하는 회사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중국에는 열어줬습니다. 아, 그렇군요. 중국에 열어줬어요? 참, 할 말을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안 하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우리 세 줄 읽었는데 시간이 꽤 지났는데 이거 나쁘지 않은데? 할 말 되게 많아. 이거 지금 아직 진도가 아직 덜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 좋은 콘텐츠를 던져드렸네. 좋아요. 찾다. 진짜 그래님 최고였어요. 여기에 또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주소가 완벽히 보이면 조금 더 잘 보일 수 있는데 저희 HTTP 한 다음에 주소 맨 끝에 보면 땡땡80이라고 써 있는 거 있죠. 네. 그러니까 혹시라도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분들도 뭔가 인터넷 그 주소 뒤에 땡땡 찍고 숫자가 들어있다 라고 하면 이거는 포트라고 얘기해요. 포트. 포트는 항구, 영어로 항구라고 표현하는 PORT. 네. 전기 포트 할 때. 그렇죠. 그것도 포트 맞아요? 모르겠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님 USA 출신이니까 알겠죠. 아니 뭐 USA 10개월 갔다 왔습니다. 뭐 10년도 아니고 뭐 10개월 정도 갔다 왔는데요. 아, 미국인이셨어? 그럼요. 독수리는 아니지만. 저 한국 시민권. 한국 시민권. 제가 사대주의자잖아요. 이게 그 포트라고 얘기했잖아요. 컴퓨터를 하나의 항구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다른 서버에 뭔가 요청하고 다시 받아오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출항하고 돌아오는 배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나가는 그 전기 신호가 하나의 가상의 정박소를 떠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 구분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논리적 가상으로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나가는 통로, 들어오는 통로가. 근데 우리가 흔히 인터넷을 할 때 쓰는 통로가 80번 통로예요. HTTP를 위한 통로. 그래서 이게 뒤에 땡땡이하고 80이라고 써 있는 이유가 그 80번 포트를 사용을 한다라는 뜻인데 우리 눈에는 평소에 보이지 않는 이유가 그냥 그 크롬이나 뭐 익스플로러나 이런 웹 브라우저가 얘는 HTTP 쓰니까 당연히 80번으로 들락날락 하겠지라고 알고 있어서 우리한테 안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규약이 돼 있는 건가요? 이거 이후에 80이 안 나오는 이유는 뭐 당연히 그러려니 하고서 생략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 서버로 들어가는 통로도 똑같이 80번, 나오는 통로도 80번 이렇게
통신을 하는 그 통로 번호를 여기다가 적어준 거예요. 이거 명확히 하는 게 훨씬 더 좋죠, 사실은. 그런데 이게 이제 방법마다 이 통로 번호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HTTP도 있고 HTTPS도 있잖아요. HTTPS는 HTTP의 시큐리티 버전이에요. 시큐어 버전. 좀 더 센가 봐요? 훨씬 강력하죠. 이거는 훨씬 강력한 친구인데, 그래서 웬만하면 HTTP 쓰는 데는 조금 자, HTTPS는 80번이 아니고 443번으로 들락날락해요. 약간 개인 IP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인가요 혹시? 그건 아니고 컴퓨터가 그냥 들락날락하는 통로 번호기 때문에 이거는 컴퓨터마다도 다 통로 번호가 똑같아요. 그래서 내 컴퓨터에서도 80번으로 나오고 들어가고 뭐 제나토리님 컴퓨터에서도 똑같이 HTTP면 80번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합니다. HTTP가 그냥 커피라면 HTTPS는 TOP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HTTP는 그냥 투명 비닐봉지에 커피를 담아가는 거고 HTTPS는 캔커피예요. 오케이. 더 이렇게 꽉 좀, 누가 열어볼 수 없게. 이해됐어요. 중간에 이거를 가로채도 안에 내용물을 볼 수가 없는데 HTTP는 투명 봉투라서 가로채면 바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번 거 좋았어. 좋아. 이 해킹 영화 같은데 보면은 이 전화선 딱 물어놓고서는 나가는 신호 들어오는 신호 감청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 물리적으로 이렇게 딱 꽂아 놓으면은 1010 나가고 들어가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HTTP는 바로 그냥 다 보여지는 거죠, 해커들한테. 근데 HTTPS는 뭐 끽해봐야 목적지 주소 정도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그런 거구나. 사실 뭐 완벽한 건 없지만 어쨌든 그 통신 중간에 가로채거나 뭔가 변조를 하기에는 훨씬 더 어렵죠, HTTPS가. 그래서 사이트에 보면은 자물쇠랑 HTTPS를 꼭 확인하세요. 그 자물쇠가 그 왼쪽 위에 있어요. 그거구나. 우리 아궁이들은 다 알고 있죠? 자물쇠랑 네. HTTPS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전에 한번 했었잖아요. 알고 있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띠링띠링. 좋아요. 그리고 이제 HTTP라는 설명을 했고 포트라는 것도 알아두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땡땡하고 숫자가 써있다 그럼 대부분 포트라고 보면 돼요. 웹 주소 뒤에. 그래서 이제 또 이 오류 메시지를 보면서 야, 여기는 아직도 80번 포트를 쓰냐라고 얘기를 해주면 또 있어 보이죠. 그치. 요즘에 그 440이라고요? 그 HTTPS는 443번 443 포트. 443번 443. 그리고 약간 80보단 여기 아직 80 써? 80 포트 쓰냐. 80. 우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80 포트, 443 포트. 443 보트 80. 그래? 이거 되게 있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때 채팅방에다가 이거 올리자마자 팡팡 아직 쓰네 이렇게. 그게 딱 그래가지고 오. 그래서 모르는 상태에서 들으면 되게 있어 보이는데 알고 나면 또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이제 친구들 있을 때 다 이거 보면서 아직도 80 포트 쓰냐 이 한마디 해주면 이제 또 옆에 있던 개발자들도 와 한번 놀래고 그래요? 그럴 겁니다. 알겠습니다. 개발자들만 있는 데서는 안 할게요. 해도 돼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무한 칭찬 받을 겁니다. 맞아. 오히려 개발자들이 있는 데서 하는 게 나을 거야. 어디서 해도 일단 멋있어. 그치. 오케이, 기억할게요. 80과 443. 네. 자, 그리고 이것도 그랜님 우리 처음 왔을 때 했던 얘기 중에 나왔던 단어가 보이는데 소켓 있죠, 소켓. 네네네. 이 소켓 뭐였는지 기억나요? 소켓이 뭐였냐면 소켓이 그 소켓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제가 약간 단기 기억 상실증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냥 get request 이런 거는 한번 이 서버에다가 야 이거 있어? 라고 해서 응답을 받는 형태라고 했잖아요. 근데 소켓은 이렇게 물꼬를 틀어 놓은 형태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소켓이었구나. 뻥 이렇게 뚫려 이렇게 있는. 오케이. 얘네들끼리 뻥 뚫어놓은 거. 양방향으로 이렇게 물려놓은 것처럼 하는 통신이다라고 네. 했던 그 소켓 통신 네네네.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앞에 자바라는 표현이 있고 거기에 소켓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서버는 아마 자바라는 언어를 가지고 그 구현한 서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자바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소켓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이
우리 스마트폰이랑 통신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소켓을 서로 이렇게 물기 전에 타임아웃이 돼버렸다라는 뜻이에요. 아, 뚫기 전에 부도가 난 거지.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선 끌어올려고 했는데 도킹하기 전에 이제 부도가 났어. 응답이 없어서 끊어져 버린 거예요. 큰 도로로 나가지도 못하고 사고가 난 거예요.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야 우리 물꼬를 틀자, 너네랑 우리랑 물길을 트자라고 했는데 거기서 묵묵부답을 해버린 거예요. 아, 묵묵부답을 했다. 네, 그쵸. 이제 함흥차사 된 거죠. 무시당한 거라니까.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점점 커지네요. 음, 그 슬픈 BGM 틀어주세요. 따라. 그걸로 넣어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쉽게 말해서 이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자면 그래님 핸드폰이 이제 서버로 이제 막 쇼핑 목록을 요청을 했는데 답이 없었음. 이게 이 메시지의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얘기예요. 네. 근데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그 아까 전에 이게 원래 개발자들을 위한 정보라고 했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뭐 버그나 오류 처리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설명서로 보고 어디에 문제가 있겠구나 예상을 해서 혹은 정확하게 나와 있는 에러 메시지를 통해서 그 에러를 이제 고치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야곱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반인들은 굳이 볼 필요가 없는 에러인데 이게 나왔으니까 정책적으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실수였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런 메시지가 관리자라든지 사장님이 봤다. 그럼 이제 서버 개발자 이제 그날 밤새는 거죠. 이제 전화 가는 거야. 야 서버 터졌어, 빨리 나와. 아니면 야 서버 터졌어, 노트북 열어. 이제 되는 거죠. 술 먹다가 이제 구석탱이에서 코딩하고 아, 이제 서버 다시 재부팅하고 보고 막 이러는 작업을 하게 되죠. 그니까 이런 고객들이 거 보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참 편해. 우리 iOS 앱 개발자들은 심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에러가 나면 거의 한 3일을 떨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이게 약간 모르는 관리자들은 야 개발자들 다 나와 이러면서 연대 보증 시킨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맞아, 그런 것도 있지. 서버가 터졌는데 그게 그 관리자들은 모르니까 다 나오라는 거야. 프로그래머들 뭐 앱이고 뭐고 그냥 다 나와서 일단 다 얼굴 보이라 이거요. 제일 억울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에러 메시지가 딱 떠요. 근데 누가 봐도 내가 써놨어요. 일부러 서버 오류입니다 써놨어. 근데 모든 게 이제 앱 개발자한테 처음에 들어와요. 이거 리뷰 터지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쪽에 또 연락을 하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서버한테 전화를 하죠. 너무 속상해. 그러니까 서버라고 하면 일단 무조건 모든 개발자들이 다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하는구나. 안 되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책임 소재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일단 다 나와 이건데 그런 회사는 빨리 탈출합니다. 빨리 탈출하세요. 갑자기 인생 상담. 갑자기. 근데 제나토리님이 아까 자기는 목소리 작게 나와가지고 마이크 이렇게 크게 안 틀어놔도 될 것 같은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 흥분하니까 엄청나게 커졌어 목소리. 그래요. 좀 화가 났었나 봐요. 다시 돌아가야겠어요. 당한 게 많아가지고 당한 게 너무 많았어.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일수록 빨리 탈출하는 게 좋아요. 그런 연대 보증 시키는 회사 있는 게 저는 뭐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볼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 precondition이라는 게 있어요. precondition, pre condition. 요거를 봤을 때 전 정확히 알았죠. 이거는 프로그래머만 봐야 되는 메시지다라는 걸 명확히 알았습니다. 이 precondition이라는 거 뭐냐면 저 느낌적인 느낌은 어떤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 전에 뭔가 더 먼저 뭐가 돼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거는 개발자만 만들 수 있잖아요. great. 근데 이제 뭐 개발자만 만들 수 있다가 아니고 이제 요 조건을 통과해야지만 사용자들에게 보여져야 된다라는 그런 그 조건들을 먼저 걸 때 precondition 이런 것을 써요. 그래서 요거랑 유사하게 assert라는 것도 있는데요. assert라고 하는 용어도 있는데 요 두 개가 같은 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이 precondition이 일어나면은 그러니까 precondition exception이 일어나면 사용자에게 나가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이걸 봤으면 안 되는 거야. 사용자가 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봐버렸네요.
그렇죠. 이제 선택받았네. 선택받으신 거죠. 무시당한 게 아니었네. 또 나한테 굳이 보여주고 싶었구나. 이렇게 또 그런 거 같네. 감동이 팡팡 나네.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게 서버에 문제가 생겨서 아마 디버깅 중이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 의심도 해봅니다. 아, 버그가 난 것을 버그 뭔가 문제가 생겼다 할 때 저희가 하잖아요. 근데 그 앞에 DE가 붙었어요. 반대되는 언어죠. increase, decrease처럼 버그를 없애는 중에 그런 용어를 쓰시는군요. 근데 실서버에서 그럼 디버깅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디버깅 때는 주로 어서트를 사용을 하고 프리컨디션 같은 경우는 실제 배포 버전에서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 메시지가 배포 버전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사용자에게 보이는 그곳에서 저게 프리컨디션을 사용을 하긴 하는데 저 메시지가 이제 사용자에게 보이면 안 되는 상황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이 exception이라는 단어는 되게 중간중간 자주 나오네요. 네, 맞아요. 이게 프로그래머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 진짜 웃겨. exception equal crash 거든요. 이꼴 야근 앤 철야. 그래서 이 exception이라는 단어는 일단 어디에서도 쓰일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앱이 내가 막 앱을 쓰다가 앱이 죽었어요. 튕겨가지고 홈 화면으로 막 튕겨 나왔어. 그랬다면 친구랑 옆에 있을 때 exception이네. 한마디 하면 이제 무조건 오케이예요. exception이네. 아직 80 쓰네. 네. 443 안 쓰고 막 이렇게. 그렇죠. 완벽해. 역시. 그거 이제 알았어. exception이란 마법의 단어를 알게 됐고 또 아까 뭐 있었어요? 80 포트? 80. 80 포트. 네. 그리고 디버깅. 요 정도만 알아도 이런 오류 메시지에서 있어 보이는 척 할 수 있다. 요거죠. 나중에 실생활에서 개발자들이 쓰는 단어를 좀 갖고 쓰면 재밌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이제 요거 다른 그래서 데서 디버깅이라는 거 처음 들었어요. 되게 있어 보였어요. 막 바보 같은 행동하고 있는 친구한테 야, 쟤 엑셉션 났는데? 디버깅 좀 해야겠다. 약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진짜? 디버깅이란 용어를 제가 설명한 적이 없었나요? 정확하게는 없었죠. 이 디버깅의 그 유래가 또 있어요. 버그의 유래부터 얘기해 주시죠. 그쵸, 그냥 버그의 유래. 컴퓨터에 버그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왜 생기냐면 옛날에는 컴퓨터가 지금처럼 소형이 아니고 공장만한 사이즈였어요, 컴퓨터가. 네네네. 근데 이제 공장만 했던 사이즈를 집체만하게 줄였는데 그 집체만하게 줄일 때 사용했던 게 진공관이라는 거거든요. 진공관. 진공관이 뭐냐면 우리 이제 그래님도 연식이 좀 있으니까 옛날에 오디오 전축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전구처럼 이렇게 유리로 된 스피커 네네네. 옆에 있는 그 진공관 연식이 있어. 모르는 척 할 걸. 난 모르는데. 지금도 이제 음악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그 진공관 스피커를 쓰죠. 그 진공관을 컴퓨터에 전선 하나처럼 얘가 신호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보기 위해서 진공관 안에 이제 불을 켜고 끄는 걸로 컴퓨터 신호를 표현했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집체만 하잖아요, 컴퓨터가. 그래서 얘가 또 열도 엄청나요. 진공관에 불이 들어오려면 열이 엄청나게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창문을 다 열어놔요, 식히려고. 네. 그럼 밤에 어떻게 되겠어요? 벌레가 들어가요? 그렇죠. 거기에 벌레가 들어가서 알을 까는 거예요. 또 밝으니까 나방 꼬이듯이. 그렇죠. 밝으니까 거기서 알을 까는 거예요. 맞아요. 어머머머. 너무 싫어. 그래서 그때 이제 컴퓨터에 버그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거기에 알을 까서 컴퓨터 작동이 뭔가 오류가 발생을 하는 거죠. 어떡해. 제가 얼마 전에 모기를 하룻밤만에 6방울 물려가지고. 그래서 TMI. 그래서 벌레가 굉장히 싫어요. 버그 났네. 버그 났어. 집에 디버깅 좀 하세요. 버그 나가지고 아주 자는데 익셉션 생겨가지고. 디버깅 해야겠네. 네, 그러니까요. 제가 그날 디버깅 2마리 했거든요. 많이 잡으셨네. 일어나자마자 또 시뻘겋게 가지고 물들어있는 애들을 그냥. 그래서 너무 튀어. 저게 버그를 고친다라는 말도 많은데 보통은 이제 버그를 잡는다라고 해요. 그렇게 표현이 되게 더 많이 쓰여요, 개발자들 사이에서. 야, 버그 잡았어? 약간 이런 식으로. 진짜 쾌감 아시죠? 모기 잡을 때 쾌감. 네가 나를
좀 전에 소름 돋았어. 아, 근데 많은 개발자분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 모기 잡는 거보다 훨씬 짜릿해요. 버그 잡는 게. 아 진짜 네가 날 야근을 시켜? 진짜 그것 때문에 저는 개발자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약간 마약 같죠. 네, 약간 진짜 마약 같아. 똥꼬가 쫄깃해지는 느낌. 왜냐 항상 사람들이 이제 개발할 때 이쪽은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개발을 해요. 근데 실제로 그게 문제가 됐을 때 그때도 한번 짜릿하고 내 예상은 틀리지 않았어. 그러면 예상을 했던 거니까 더 빠르게 잡을 수도 있고 약간 그렇게 되죠. 와 진짜 아니 보면은 왜 수학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딱딱 떨어져가지고 답이 나와서 그거 좋아하잖아요. 비슷한 느낌이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예요. 이거는 진짜 답이 없는 문제를 내가 이렇게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풀어냈다에 대한 거. 그러니까 수학은 답은 1이면 다른 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개발은 오히려 그 1이 뭐 시대에 따라서 발전돼서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맞을 때가 있고 4가 맞을 때가 있고 약간 이렇게 돼서 조금은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벌레를 잡는다는 표현.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뭐냐면 영화에서 또 프로그래머들에 대한 약간 환상 같은 거 나오는 것 중에 보면은 갑자기 내가 해결책이 생각이 났어 이러면서 다다다 두드려가지고 이렇게 뭔가 쫙 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 있잖아요. 그게 걔네는 천재들이라서 매일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프로그래머들한테는 그게 한 며칠을 막 머리를 골마지고 막 감싸매고 있다가 한 번 터지는 그런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쵸. 또 그거에 몇 년 동안 쌓아올린 경험에서 또 이제 그런 것도 있죠. 찾을 수 있죠. 이제 그럴 때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영화는 무슨 뭐 3분 만에 풀어내는데 그거는 뭐 그런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럴 일은 있겠지? 많이 없죠. 나 같은 사람들. 저는 개발을 못하기 때문에 네. 응원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에서 맨날 이거 3분 안에 못하면 지구가 멸망해. 근데 막 뭘 해? 코드 몇 줄 안 쳤는데 지구를 구해. 와, 이거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알고리즘을 짜는 걸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있으셨나요? 그렇게 3분 만에 짜면 바로 일어날 거야. 우리도 익셉션 나기 전에 한번 쉬고 가요. 근데 마지막 단어 하나가 남았어요. 그럼 그거 하고 오시죠. 네, 맨 밑에 파라메터스라는 게 있어요. 네네네. 파라메터스라고 하는 이 친구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부가 정보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지금 보면은 파라메터스라고 해서 우리가 서버한테 뭔가를 요청을 하는데 요청을 할 때 야 나 이 상품의 정보를 보고 싶어 라고 하는데 그 상품에 대한 부가 정보를 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 상품 번호는 뭐 1212번이야 아니면 이 상품 번호는 뭐 100번이야 100번에 대한 상품 정보를 나에게 줘 라고 하는데 통상 이렇게 통신을 해요. 서버한테 야 나 상품을 보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상품 번호는 100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통상 왜냐하면은 주소는 상품을 보여줘 라는 주소는 항상 동일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상품을 보여줘 라고 할 때 부가 정보로서 100번을 보내면 통로는 하나인데 부가 정보를 보내주는 거에 따라서 서버가 다른 걸 우리에게 보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상품이 막 100만 개인데 우리가 서버가 이 상품 정보를 가져가기 위해서 100만 개의 통로를 뚫어 놓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인 짓이거든요. 그래서 통로는 하나인데 거기에 티켓을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야 100번 정보를 나한테 줘야 돼 라고 티켓을 제출하면 서버가 그 티켓 번호에 맞는 그 보따리를 우리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제출하는 티켓이 이제 파라메터라고 하는 부가 정보를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 파라메터가 우리가 웹브라우저 그러니까 뭐 크롬이나 사파리 뭐 익스플로러 이런 데에서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그 주소 뒤에 그 인터넷 주소 뒤에 물음표 보이고 뒤에 쫙 뭔가 달라붙는 것들 본 적 있을 거예요. 네네네 맞아요. 우리가 뭔가를 검색하기 위해서 물음표 붙고 쫘르륵 붙고 하는 거를 한 번쯤은 읽어보면은 내가 입력했던 무엇인가가 거기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인터넷 주소 뒤에 물음표 찍고
뭔가 정보들이 쫘라락 나열돼 있으면 이걸 파라메터라고 해요. 아 맞아요. 지금 당장 구글에서도 구글에다가 뭔가를 검색하잖아요. 그럼 구글 주소 뒤에 파라메터들이 쫙 붙게 될 거예요. 그때 내가 검색한 단어가 그 안에 또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걸 이제 파라메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님 휴대전화가 서버로 요청을 할 때 부가 정보 이런 걸 보냈어요라고 마지막에 적어준 거예요. 이것만 해도 그래님 한 1시간 동안 이제 잘난 척 할 수 있어요. 뭐 이거 검색했구나 하고 이제 아니 뭐 이것도 또 생활 속에 적용을 해보면 음식점 가서 네, 주문 받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한테 딱 하면서 아 오늘 파라미터 좀 복잡한데? 하지마. 죄송합니다. 주방- 아니, 죄송해요. 주방장님이 익스션 나겠는데? 그럼 저 주문서 디버그 좀 해서 다시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심할 써 쓰세요. 죄송합니다. 와우. 너무 재밌고 너무 저희 잠깐 지금 이제 쉬고 익셉션 나기 오시죠. 직전이라 가지고 쉬고 와야 될 것 같아. 네. 고맙습니다. 쉬고 오겠습니다. 아니 나 진짜 입만 웃고 있어. 그래님. 너무 기가 막혀서 그런 거예요. 기가 막혀서. 그래요. 그럼 좀 쉬었다가 네. 다시 오겠습니다. 네, 익셉션 곧- 익셉션 이미 났으니까 쉬어야겠다. 곧 아. 곧 리퀘스트 드릴게요. 리스폰스 좀 부탁드려요. 네, 저 우리 디버깅 타임아웃 하고 나기 전에 올게요. 빨리 갑시다. 곧 소켓 열어요. 안녕. 예. 안녕.